네, 안녕하십니까. 대장간입니다. 오늘은 리튬 인산철 배터리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인산철 배터리 종류가 많은데 시동용입니다. 시동용. 네. 먼저 잠깐 납배터리와 인산철 배터리를 비교를 해보면 우선 납배터리는 가격이 쌉니다. 인산철은 비싸죠. 네, 3배에서 5배인데 뭐 10배짜리도 있어요. 그리고 납배터리는 무게가 무겁고 인산철은 그거에 비해서 납에 비해서는 무게가 가벼워요. 그 다음에 납배터리는 무난한 안정성이 장점이죠. 그리고 인산철은 충방전 효율이 좋습니다. 그리고 사용기간은 납은 보통 3년, 리튬 인산철은 가격이 이렇게 비싼데 3년 이상, 뭐 5년 사용이 가능한가? 저는 이 정도로 비싸면 5년 정도 사용이 가능하다고 봐야 되는데 이 가격만큼의 기능을 할 수 있느냐, 이 영상을 쭉 보시면 거기에 대한 답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우선 리튬 인산철에서 가장 중요한 셀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제가 이제 인산철 배터리를 사실은 중국에서 좀 수입을 해서 배터리를 좀 도매로 팔려고 타오바오에서 배터리를 각 회사별로 한 개씩 이렇게 주문을 해서 사용을 해봤는데 7, 8세트 중에서 한두 개만 살아남고 나머지는 다 1년 미만 안에 셀 불량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그 배터리 팩 안에 이렇게 4개씩 들어가 있는 것도 있고 그리고 8개 쓰는 것도 있고 그러는데 요 셀이 이렇게 불량 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셀 불량이 많이 날까 제가 이제 검색을 좀 해서 좀 알아보니까 인산철 시동용 배터리를 만드는 회사들이 중소기업에서 만드는 제품이 많이 유통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품질이 떨어진 것 같고 대기업 뭐 CATL이나 뭐 BYD 이런 그 중국의 인산철 회사는 이게 신품을 구입하기가 좀 힘들어요. 이미 예약이 막 다 돼 있어가지고 개인이 뭐 발품 팔아서 이걸 구한다는 게 상당히 피곤한 과정이더라고요. 구하기도 좀 힘들고 신품은 그러니까 좀 삐져 나온 애들 뭐 재고라든가 뭐 이렇게 삐져 나온 것들을 좀 구입은 할 수 있는데 이게 오토바이에는 좀 또 용량도 잘 안 맞고 그런 게 좀 있어요. 그래서 대기업 제품은 좀 구입하기가 좀 힘들다. 그리고 국내에 유통되고 있는 그 리튬 인산철도 중소기업 셀이 좀 많이 유통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1년 이상 생존한 배터리를 제가 분해를 해서 이 셀을 테스트 해봤더니 배터리 전압 편차가 적었고 내부 저항값 편차도 적었습니다. 그리고 방전 시에 전압 강화 편차도 상당히 적었습니다. 그 삼성이나 뭐 LG나 뭐 이런 배터리 회사가 있는데 어떻게 제조하길래 그 중국 중소기업 제품이 이렇게 불량이 많이 날까? 삼성 SDI에서는 배터리를 어떻게 만드느냐 봤더니 이 배터리 생산 라인이 거의 반도체 생산 라인에 버금가는 청정도, 항온, 항습을 관리한답니다. 어마한 거죠. 이 배터리 만드는 라인을 반도체 생산 라인이랑 비슷하게 해놨다는 겁니다. 습도는 1.3, 온도는 20도, 그 청정도 이물관리 클래스가 1000입니다. 1000. 그러니까 0.1 마이크로미터. 지금 흔히 그 저희가 쓰는 마스크 KF94 마스크가 0.4 마이크로미터입니다. 그런데 0.1입니다. 이건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래서 왜 이렇게 관리를 하느냐 봤더니 아주 작은 미세한 입자들조차 거대한 사이즈가 되어서 단락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청정도 유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제조할 때 이물질 자체를 허용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물질이 들어가면 불량률이 그만큼 많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뭐 방진복, 뭐 에어샤워, 뭐 이런 거를 다 이렇게 입고 관리를 하고 또 이 배터리 검사를 여기는 무슨 아무래도 이제 자동차 팩이니까 뭐 모듈 팩이 생산되기까지 2,000개 검사를 하니까 셀만 검사를 하더라도 뭐 500가지 정도는 한다는 얘기죠. 이걸 통과해야 뭐 셀이든 뭐 모듈이든 팩이 나온다 이겁니다. 그런데 과연 중국 중소기업에서 삼성에서 하는 이런 시스템을 하고 있을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거는 조금 힘들다고 봐요. 셀 자체가 중소기업 셀이 많기 때문에 이 셀 품질은 믿을 수가 없다. 현재. 자, BMS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뭐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라고 이제 있는 건데
보통 시동용에는 이런 이제 BMS가 많이 쓰여요. 배터리, 시동용 배터리에는. 그래서 얘가 뭐 하는 일은 지금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두 개만 써놨는데 뭐 전류 온도부터 해서 기능을 더 많이 넣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보통 시동용에는 이렇게 두 가지만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셀을 하나를 이렇게 하나를 사용을 할 때는 과충전, 과방전, 보호회로만 들어갑니다. 휴대폰 이런 건 이제 셀이 하나 들어가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거는 과충전, 과방전, 보호회로만 들어가는데 셀을 두 개 이상 사용할 때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개니까 이렇게 직렬을 연결해서 사용할 때는 이 셀 밸런스 기능이 이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뭐 전동 공구라든가 뭐 전기차, 뭐 시동용 배터리 이렇게 해서 여러 개를 직렬로 연결해서 사용할 때는 셀 밸런스가 필수가 되는 겁니다. 셀 밸런스는 어떤 구조냐? 요게 이제 배터리고 이 안에 이렇게 BMS가 있고 그 다음에 배터리가 직렬로 4개가 연결이 되고 배터리 사이에 이렇게 또 선이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배터리가 방전을 할 때 똑같이 일률적으로 방전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셀 밸런스를 하는 겁니다. 이걸 설명하기 쉽게 비슷한 조건에 있는 BMS 시스템을 좀 찾아봤는데 적당한 게 마키다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마키다 그 전동 공구인데 물론 이제 얘는 리튬 이온인데 셀 밸런스는 방식은 거의 똑같기 때문에 요 마키다에서 하는 시스템을 좀 가져와 봤어요. 얘네들은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 이게 보면 모든 셀에서 균등하게 충전을 하고 방전 시 균일하게 방전돼서 최적의 충전 상태를 유지한다. 그러니까 방전도 동시에 이렇게 잘 빠져나갈 수 있도록 관리를 하고 충전도 일정하게 다 올라올 수 있게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관리를. 이렇게 하나씩 삐져나가 있으면은 당연히 이제 수명이 짧아지기 때문에 셀 분량이 날 확률이 점점 커지기 때문에 우선 셀이 좋은 셀에서 충전 방전을 할 때 관리를 잘 한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하나 봤더니 충전 과정에서 배터리의 빌트인 칩과 통신한답니다. 왜냐하면 이 마키다 배터리 안에도 BMS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전류 전압 온도를 제어하면서 배터리 수명을 최적화한다, 늘린다 이거죠. 요게 노란 게 셀 밸런스 잭인데 충전할 때 이쪽에 이제 삽입이 되는 겁니다. 여기 마키다 안에 내장 메모리 칩이 있어서 얘가 이 배터리의 상태를 여기에 이제 기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충전을 할 때 이제 충전기로 데이터를 전송을 하고 이쪽으로 전송을 한답니다. 그래서 충전기에 내장된 CPU로 얘의 상태를 분석을 해서 과부하나 과방전 또는 과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실시간 조건을 모니터링하면서 충전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요 전동공구 배터리 하나를 리튬이온을 충전을 하는데 이런 기술들이 들어가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제 비교를 좀 잠깐 제가 해드릴게요. 이 리튬 인산철 배터리 시동용이 얼마나 이 BMS가 어려운 기술인지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마키다 배터리는 전동 공구잖아요. 이렇게 충전 따로 방전 따로 하는데도 이런 기술을 요하는데 이 시동용 인산철은 실시간 충방전이 일어나요. 네, 이 얘기가 뭐냐면 시동 걸 때는 전류가 이렇게 흘러서 시동을 걸지만 시동 후에는 이제 여기서 전기가 생산이 돼서 올라와서 이렇게 전기 장치에 공급을 하겠죠. 그리고 남으면 이렇게 충전이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공회전일 때 전기 장치를 켜서 7A가 소모가 되는데 여기서 공회전일 때 생산되는 전기는 만약에 5A라고 칩시다. 요건 이제 기종마다 틀리니까 예시를 드는 겁니다. 이 코일에서 생산된 전기는 5A라고 치면 그러면 2A는 어디서 오느냐? 여기 배터리에서 오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 배터리에서 2A가 올라와서 7A를 맞춰주는 겁니다. 제너레이터에서 생산되는 전기가 모자르면 배터리에서 나와서 전기장치로 전기가 흘러나간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요거 이제 자가정비 제 유튜브 영상에 있는 117번이에요. 요거 한 번씩 보세요. 자, 시동 후에 모든 전기장치를 끈 상태, 그러니까 시동만 켜 있는 상태의 배터리 전류를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이 배터리는 전압은 13.7에 4.2A는 지금 여기는 충전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모든 전기장치를 작동을 해봤습니다. 이 오토바이는 순정 상태예요. 그러니까 아무 외부에 뭐 열선이나 이런 게 없고 순정 상태에 있는 모든 전기장치를 작동을 했더니 배터리 전류가 마이너스 3.8이 됐습니다.
이게 뭐냐? 제너레이트에서 남는 게 일로 충전이 되다가 마이너스 3.8은 뭐냐면 다시 빠져나갔다는 거예요. 배터리에서 전기가 빠져나간 겁니다. 그러면 배터리가 빠져나가면 여기서 전압이 4개 중에 전압이 또 변할 거 아닙니까? 이 BMS가 그걸 대응할 수 있느냐? 저는 이 BMS가 실시간 충방전에 대응을 못한다고 봅니다. 제가 지금까지 경험한 거를 결론을 내리면 리튬 인산철 배터리의 시동용이에요. 첫 번째 셀, 뭐 LG, 삼성, 소니나 뭐 중국 대기업 셀 사용하는 게 가장 좋은데, 우선 뭐 LG, 삼성, 소니는 인산철은 생산을 안 하니까 자관 CATL이나 뭐 이런 거를 사용하면 좋은데 구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현실은 대기업 셀을 구하기가 어렵다. 왜냐? 이미 대기업은 전기차 쪽으로 다 가버렸어요. 여기가 황금어장이기 때문에 시동용 배터리 그거 조그만 거 만들어서 뭐 돈이 됩니까? 차에 그 셀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데. 그래서 이미 대기업은 전기차 쪽으로 다 넘어갔기 때문에 시동용을 아예 이쪽은 생각도 안 해요. 그래서 셀이 우선은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BMS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시동용은 지금 뭐 캠핑용이나 이런 거는 그래도 조금 쓰면 돼요. 고방전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실시간 충방전도 아니기 때문에 캠핑용은 그나마 사용할 수는 있는데, 그 자동차나 오토바이 시동용 배터리는 실시간 충방전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실 이쪽은 답이 없어요. 왜냐하면 개발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있는 뭐 시동용 배터리 BMS에 있는 게 사실 중국산도 많고 자체 국산이 있다고도 하지만 뭐 품질을 믿기가 사실은 좀 어려워요. 뭐 대기업 같은 뭐 이런 데서는 이미 전기차 BMS로 다 몰빵해서 이쪽으로 만들고 있기 때문에 전기차에 들어가는 BMS는 시동용 BMS랑 급이 달라요. 예. 완전히 급이 다른 물건이에요. 그래서 셀도 문제고 BMS는 더더욱 문제고. 그래서 제가 사실은 시동용 리튬 인산철 배터리는 포기했어요. 예. 그래서 속 편하게 이 시동용 배터리는 그냥 납 배터리 그냥 편하게 3년 사용하다가 그냥 교환하시는 게 가장 속 편해요. 이거로 항상 뭐 조마조마해서 뭐 어느 날 전류가 뭐 전압이 이상하고 뭐 전류가 이상하고 이런 고생하지 마시고 그냥 싼 거 납 배터리 사용을 하세요. 오토바이 손재주 있으면 이건 뭐 어려운 것도 아니니까, 예전에 제가 올린 거 영상도 있는데 경차 납 배터리 40A 가장 좋아요. 이거 쓰면 그냥 5년 써요. 5년도 써요. 이거 무게가 나가서 그렇지. 그 안장 열고 여기다 갖다 놓고 선 연결하셔서 이거 갖다가 박아서 이거 쓰세요. 그리고 자동차 같은 경우도 만약에 본인이 60A다 그러면 한 급 올려서 80짜리로 쓰시고. 그래서 오늘 리튬 인산철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렸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 개인적인 경험과 저의 생각이기 때문에 저와 뭐 다른 견해를 가지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료도 한번 보시고 판단은 개개인이 스스로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